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조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관심 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 이제 살펴볼 텐데요. 매일경제 6면입니다. 윤석열 예상 밖의 조기 입당이다. 이준석 대표는요. 경선버스 출발 전에 탑승 환영이다. 국민의힘의 경선버스는 8월 30일에 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출발하는데 거진 한 달 전에 일단 탑승은 했습니다. 가까스로 탑승한 격이에요. 그런데 예상 밖의 조기 입당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초기에 야당의 경선 참여하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이제 논란이 되거나 아직 관심 끄는 게 입당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이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신문 살펴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은요. 윤석열 회견 몇 시간 전에야 입당 결심했다. 이슈 블랙홀을 제거했다. 왜? 이슈 블랙홀이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나 공약을 내놔도 지금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거냐 이 이슈가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런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해도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걸 제거하자. 이제 그런 뜻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총장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 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네, 저렇게 입당을 했고요. 조촐하게나마 입당식을 가졌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이 방송 보고 있나 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 소식인데 윤석열 예비 후보로 좀 불러달랍니다.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 하지 말고 윤석열 예비 후보로 좀 불러달라. 일리가 있죠. 어차피 입당했고 지금 대선 후보 이제 경선에 뛰어들 거니까 예비 후보로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당 지도부가 몰랐습니까? 이준석 대표 포함 아니라 지금 최고위원에 계신 지도부도 몰랐어요? 그러면? 네, 몰랐습니다. 아하. 사실은 더 정확하게,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 밤에 늦게 8월 2일 날 입당한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언론에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언론에 아침에 났는데 입당을 그냥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가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 되겠다. 그냥 오늘 입당해 버리자.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의도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견 몇 시간 전에야 입당 결심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들어가는 그 시기를 그 몇 시간 전에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다 8월 2일 날로 우리 지도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는 호남 일정이 있어서 지금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남아요. 왜냐하면 8월 2일 날은 월요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고위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이제 최재형 후보께서 입당하실 때
그렇게 최고위가 있는 날 이제 최고위 끝나고 우리가 사실은 성대하진 않지만 환영식을 해드렸거든요. 네. 이제 그것처럼 8월 2일 날도 그렇게 아마 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무도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시니까 네. 그 이 좀 약간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이걸 조금 그래도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좀 박수도 이렇게 좀 쳐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다른 신문들은요. 이준석 대표가 좀 없는 시점을 노렸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 거기에 조금 또 분석 기사, 해설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3면입니다. 볼게요. 일단은 왜 입당했는가 그 속내부터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 또는 정체를 보였죠. 윤석열 예비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과 그리고 당에는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내가 그냥 예비후보 중에 한 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의 판으로 만들겠다. 주도권 다툼까지 있는 거 아니냐.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당 지도부와 날짜 조율 없이 결단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입당 저울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피로감이 쌓인다. 왜냐하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해도 다 입당 언제 하지? 국민의힘이 언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 같은데 언제 들어간대? 다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 피로감이 쌓인다는 거예요. 좌고 우면 땐 지지율에 오히려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 대표가 거세게 압박한다. 8월 경선 버스는 윤석열 후보가 오든 입당하든 안 하든 8월 경선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답니다. 한국일보 사면 기사 하나 더 보고 최민희 의원님 얘기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서울을 비운 날 퇴기를 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입당 논란을 끝내려 결단한 거다. 나는 이준석 대표가 저기 서울 비운지도 몰랐다. 지금 그런 거랍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들어가면 마치 며칠 전에 뭐 건대 입구에서 호프 회동도 있잖아요. 마치 그 이후에 며칠 만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숙이고 들어가는 꼴이 되니까 나의 판으로 만드는 뭐 계산도 깔린 거 아니야? 뭐 언론들은 제각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우리는 흔히 여야의 대결 갈등을 생각하는데 내부 갈등은 더 심한 거거든요. 아하. 특히 대권 경쟁의 과정에서는. 그래서 어제의 상황은 의문의 1패를 당한 두 분이 계시고 누굴까요? 의문의 1승을 한 한 분이 계십니다. 허허. 예, 의문의 1패를 하신 분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죠. 근데 언론을 이렇게 통해서 드러난 대응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불쾌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환영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네. 이건 내용상이나 형식적으로 다 1패한 분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고 이준석 대표는 형식적으로는 좀 껄끄럽지만 내용상으로는 이준석 대표 의도대로 됐기 때문에 환영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다 뒤끝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예비 후보 기니까 윤석열 후보도 네. 뒤끝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되게 세게 압박했거든요. 8월 말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간 그 당협위원장들 징계할 거야. 이건 그랬죠. 정말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윤석열 후보도 저렇게 하게 되는 거고 의문의 1승은 누구냐? 저는 인재영입 위원장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권영세 위원장. 네네. 보통은 그 민주당도 지난 총선 혹은 그 이전에도 영입 인사 들어올 때마다 우선 대표가 나가고요. 그리고 뒤에 지도부가 쫙 포진해서 환영해 주잖아요. 근데 대표가 없으면 그다음에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저렇게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1승은 권영세 위원장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어제 그래서 사실은 앞서도 영상 보셨지만 윤석열 후보와 뭐 귀옛말까지 나누는 그 막 플래시가 막 터졌어요. 무슨 말 할까 막 기자들도 관심 가졌는데 그만큼 윤석열 후보 못지않게 실제로 권영세 위원장이 주목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어제 입당 관련 뭔가 막전 막후 느낌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5면입니다. 조선일보 5면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당에 대해서 다른 이제 대선 예비 후보들, 국민의힘 내부예요. 다른 예비 후보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대어가 일단 들어왔으니까요. 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대어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각을 곤두세울 거예요. 최재형 8월 4일 날 출마 선언. 수요일입니다. 비대면으로 하겠답니다.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해서. 수요일 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윤석열 입당에 나도 보름 만에 후배가 생겼다. 야, 이것도 군대에서도 하루만 늦게 되고 이게 고참되고 이 신병되고 후배되고 그런 건데, 야, 일단은 보름 차이로 일단 선배됐으면 뭔가 이 후배가 생겼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경제 6면 보겠습니다. 매일경 6면. 요거는 제가 잠시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당의 반응이니까 앞서 최재형 후보 이 기사 좀 보여주세요. 최재형 후보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윤석열 후보와의 치열한 신경전 또 네거티브 공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증 무대로 기싸움을 벌일 거예요. 최재형 예비 후보의 입장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윤 후보와 함께 고민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온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후배가 생겼어요. 윤 전 총장님의 입당을 열렬히 저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네. 과연 저 웃음에 진짜 웃음만 있을지 아니면 뭔가 날카로운 또 비수가 숨겨져 있을지는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 지켜보면 나오겠죠. 매일경제 6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여당의 반응도 궁금하잖아요.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좋은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당 국민의힘 간 윤석열의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야, 낮술 마시지 말고 역사 공부하라.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산 갔을 때 이 국밥집에서 이제 이 특정 상표입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연상시키는 그 상표가 있는 이 소주를 반주 삼아 국밥을 먹던 장면. 그러니까 낮에 낮술 먹지 말고, 근데 그 낮술 먹는 것도 여당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코스프레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약간은 이 비판했어요. 깎아내렸습니다. 낮술 마시지 말고 역사 공부하라. 근데 얘 왜 역사 공부를 왜 나오냐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이한열 열사 조형물을 보면서 부마 항쟁이죠? 이 언급을 했답니다. 6월 항쟁이잖아요. 이한열 열사 1987년. 이제 많은 이 분들이 현대사를 뭐 접하면서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한열도 모르나? 이렇게 깎아내렸고,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당시에 내가 이한열 이 열사 얘기한 게 아니다. 옆에 부마항쟁 사진도 있어서 내가 부마항쟁이죠 언급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인철 평론가님,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약간 실언에 가까운 뭐 발언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다른 뭐 가족 문제, 뭐 처가 리스크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정작 본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한 본인 리스크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었죠. 나의 큰 적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그 상대편이 아니라 오히려 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동안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은 캠프가 이렇게 구성이 잘 안 됐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캠프가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들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입당식을 할 때 이제 이준석 대표
없던 시기를 가지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어느 당 대표이든지 어느 당 원내 대표이든지 대선이 있는 해는 주인공이 대선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아직 예비 경선조차 국민의힘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에 들어가면 사실 대표들은 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들은 좀 특히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대선 때는 네. 권력자일 뿐입니다. 아하.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요. 윤석열 대표는 이런 본인의 적은 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사실 어느 캠프에서든 정책팀이나 또 여러 가지 대응팀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후보를 공부를 시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오고 저 부분은 어떻게 오고 또 기자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오고 그것을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캠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캠프 자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큰 결정할 때는 자장이 좀 중심을 잡아줘 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아마 캠프 내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또 보고도 이쪽에서 들어가고 저쪽에서 들어가고 그러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후보 본인이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이제 그러한 점에 좀 전력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어제 기사인가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캠프 앞으로 대선을 이끌 좌장 모시기 경쟁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요. 그런데 앞서 이 상황 이한열 열사를 보면서 부마항쟁인가 이거 했던 게 부산 민주공원 갔을 때 이한열 열사 조형물을 보고 이제 이런 상황 있다 그랬잖아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대충 여러분이 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이전에 참 부마 사태. 이거 구마인가요? 예. 대학 1학년 때니까 일로 오라고.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한 윤석열 예비 후보가 이한열 열사가 그려진 1987년 6월 항쟁 비석을 보고 부마 항쟁이냐 하고 묻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윤석열 후보, 박정희 흉내내면서 낮술만 마시지 마시고 이 땅 이 나라에 대한 공부부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제 대동했잖아요. 같이 갔는데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지금 상황실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가는 데마다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앞서 보셨지만요. 뭐 발언은 직접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 화면에 그쪽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말로는 이게 나왔잖아요. 저쪽은 11.6 이전에 있었던 부마 항쟁이고 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저쪽을 보면서 이게 부마인가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 가리키는 방향이 하필 이한열 열사의 그 정말로 이 가슴 아픈 상황이 담긴 그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기사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일보 사면은 앞서 들으셨지만요,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당, 윤석열 미천 다 드러나게 도망친 거다. 정치 중립을 낮술처럼 마셨다. 직격탄을 날렸고요. 대선 국면이 이제 감명해줘 좋다 의견도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 쭉 읽어보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누구누구 나오면 땡큐, 뭐 나 땡.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오호 국민의힘 들어가서 잘 됐어. 오히려 우리 여당한테는 이제 대선 승리가 더 쉬워졌어. 고마워 윤석열 땡큐. 뭐 이런 표현도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유경화 교수님. 예. 정말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개인적으로는 들어간 게 국민의힘에 들어간 게
독이 됩니까? 득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반적인 언론의 평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윤석열 전 총장 후보라고 그랬죠. 후보의 전략이라는 것은 밖에서 외연 확대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전략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중도 확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런 부분을 막아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언론의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비리와 의혹 또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타격이 가해지면은 뭐 사실로 밝혀지거나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같이 함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에 최고위원 나와 계시지만은 과연 내부에서 대선 후보를 못 만들어낸 정당, 외부에서 최재형,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당의 대선 후보를 만드는 정당, 그 정당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정당 정치라는 건 뭐 익히 다 알린 사실인데요. 그런 측면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다른 주자들도 보게 될 거고 반성할 수 있고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윤석열에게 과도하게 기대하는 측면들이 국민의힘 자체의 정당의 존립 조건을 이제 훼손하는 거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저는 왜 갑자기 언론에서 지적하지만 왜 갑자기 새벽에 결정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대표도 없고 네. 원내대표도 없고 네. 모르게 급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런 거물이 들어가는 건 사전에 연락해서 입당 환영식도 하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뭐 쫓겨듯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잡으러 온 듯이 왜 그랬느냐.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벽화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그것은 네. 물론 이제 어떤 그 성적인 문제, 여성 비하적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민심 아니야, 바닥 민심 아니야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차 싶었다. 예,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겠다. 뭐 그런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예. 문인철 평론가님 추가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제목에 여당 윤석열 후보 미천 드러나자 도망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막말 수준이죠. 근데 막말을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를 누가 키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키워주고 뭐 일부러 키워준 건 아니겠지만 결국 대선 후보까지 만드는 것은 그 밑바탕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고 청와대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당 후보로 나온 게 아니라 야당 후보로 나가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막말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조그만 실수나 무슨 틈만 보이면 이러한 것은 계속 그 비난이 계속 지속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도 1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국힘 등지로 피난처를 찾아서 들어간 것이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클리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모는 법정 구속됐어요.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모와 관련해서는 그런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고 아내와 관련해서는 저는 벽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의혹이라든지 코바나 콘텐츠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해서 과연 개입했나 안 했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여당은 민주당은 전직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뛰쳐나와서 민주당으로 온다고 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최소한의 정치권의 상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미경 의원님도 1분 드릴게요. 추가 발언. 네. 그 과거에 민주당도 야당일 때요. 그 당내의 후보를 결정할 때 사실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인사 중에 지지율이 높은 사람은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과거에 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그다음 그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또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뭐 후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박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 이게 여론조사라는 거는 결국은요 들쭉날쭉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시대적 흐름을 받은 그 누군가가 딱 되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단순히 이 최재형, 윤석열만 바라보고 저는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민주당도 굉장히 어려웠고 민주당도 자체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박원순 후보라는 사람과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서울시장 무소속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만 그렇다고 보시면 안 그러니까 된다는 그 당시 얘기죠. 민주당의 정당 정치도 위협받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